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업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해야 될 때 항상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시장이 커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는 기업에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기업에서 독점적인 경쟁력, 다른 기업이 들어와도 그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하는가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고요. 그 기업을.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이제 산업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 두 번째로는요. 그 기업의 오너, 그리고 CEO. 보통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오너겠죠. 오너가 CEO를 겸임하니까. 어찌됐든 이 오너와 CEO를 보셔야 돼요. 깊이 있게. 그래서 오너가 자기 분야에서 쭉 한기를 지속해서 걸어왔는가. 자기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시키려도 하더라도 그 그릇 안에서 그 글 안에서 틀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하는가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가를 지난 자료를 통해서 쭉 저는 찾아봅니다. 뭐 대략 10년 정도 나와 있는 자료는 다 뒤져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거든요. 기업가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를 운영을 해서 팔려고 한다, 매각하려고 한다. 이런 회사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요. 전기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2차 전지고요. 먼저 전기차가 혁명이죠, 지금. 뭐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시대가 아주 급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그린 뉴딜이니 환경이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전기차는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4차 산업의 중심이고요. 4차 산업, 자동차의 이 패러다임, 물류의 혁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 하드웨어가 스마트 카가 하나의 자동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 카로 변신하면서 이게 5G로 통신으로 연결되면서 로봇, 그리고 궁극에는 자율주행차 이렇게 변신을 하겠지만 이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너무나 많은 변신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당연히 뭐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니 거기에 소프트웨어니 컨텐츠니 엄청난 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가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요. 제가 지난번에 6회에 거쳐서 설명했던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업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갈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이 자동차의 패러다임으로서 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는 4차 산업의 중심이고요. 이 전기차 가격의 50%가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물론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LG화학, 삼성 SDI, CATL, BYD가 이 다섯 개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 이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어서 세계 1인 거고요. LG화학, 삼성 SDI 물론 여기에 이제 후발주된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CATL 중국 회사입니다. ATL이라는 그 애플에 납품하는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에 있었던 직원이 중국계 직원이 나와서 창업한 회사고 그래서 CATL입니다. 그리고 BYD라는 중국계 두 개 회사, 이 다섯 개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 중대형 배터리를 다 과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100조 이상 투자가 되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데이터를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기업으로서 제가 P&E 솔루션, 이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그 공정 과정, 그리고 만들어내는 2차 전지가 딱 생산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간략하게만 드리면, 이 극판, 처음에 이제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이제 그 공정을 해요. 그 극판 공정이라고 하는데, 뭐 양극, 음극, 양극하고 음극이 섞이지 않게 하는 분리막, 중간에 막을 섞습니다. 양극하고 음극하고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이 전해질이 전자를 타고 리튬 이온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을 이 2차 전지의 4대 소재라고 합니다. 이 소재는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소재 업체를 제가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P&E 솔루션이라는 장비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저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 극판,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과정이 끝나면 이제 조립을 합니다. 이 조립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믹싱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코팅도 하고, 그 다음에 프레스, 강력한 압축, 압력을 해서 프레싱 과정도 하고, 그 다음에 슬리팅해서 자르기도 합니다. 이런 조립 과정이 끝나고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데 보통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이제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하는 걸 후공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공정은 아까 조립공정까지고 이 후공정에서 어, 여기서 이제 포뮬레이션과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활성화 장비라고 해서 전지가 탁 나오잖아요. 조립을 해서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지를 계속 충전하고 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걸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활성화 장비까지 끝난 걸 가지고 성능과 수명과 특성을 테스트해서 마지막에 출고를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소재 기업을 말씀하면서 또 자세히 한번 공정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P&E 솔루션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낸 기업은 후공정 장비고요. 2차 전지 후공정 장비 국내 1위입니다. 포메이션 40% 이상을 과점하고 있고요. 사이클링이라는 장비 70% 이상. 거의 독점이죠. 그러니까 먼저 제가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고요. 정말 훌륭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알고 나면 활성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지가 튀어나왔어요. 만들어가지고 나오면 얘가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지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2차 전지가 정상 작동되도록 일정한 전류 소량으로 일정한 정류를 딱 흘려주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가지고 이 활성화해서 전극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전 단계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지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이클링을 했는데 어렵게 말하면 사이클링을 하는데 이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테스트라고 봐도 무방한데 요거는 그냥 그 사이클링 그 테스트 장비를 통해 가지고 성능, 특성, 수명 테스트를 안정화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출하를 하는 겁니다. 노트북에도 사이클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스트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중대형 젠주의 경우에는 전수 이런 모든 검사 후에 셀, 모듈, 팩 단위가 셀이 제일 작은 거고요. 그다음 모듈, 그다음 팩입니다. 모듈이 덩어리, 팩이 거의 박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셀은 한 단위고요. 이 단위로 제작되어서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장비는요, 이 후공정 장비는 연구 개발용 장비하고 공정용 장비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해요. 이제 연구 개발 장비는 보통 이제 기업의 연구소, 그리고 대학의 연구소, 정부 연구소에 이제 보통 이제 2차 전지를 개발할 때, 그리고 연구할 때 쓰이는 장비고요. 이제 공정용 장비는 실제 제작, 생산할 때 쓰이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E 솔루션의 매출 비중을 한번 봐보자고요. 매출 비중을 보면 2차 전지 후공정 장비가 거의 90%예요. 90%. 90%고요. 산업용 발전용 장비는요. 7%에서 10% 미만입니다. 7%에서 10% 미만. 전력 제어 기술이 핵심인데 그리고 나머지가 전기차용 충전기하고 ESS에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건 비중이 너무 작아서 5% 미만, 5, 6%뭐 거의 그 수준. 그래서 핵심은 90%에 가까운 2차 전지 후공정 장비인데 맞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후공정 장비를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 2차 전지 후공정 장비가 나온 게 사실 이 P&E 솔루션의 역사, 이 기업의 탄생 배경, 기업을 보게 되면 발전소 산업용 정유기, 전력 공급 장치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게 여기서 전력 제어 기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후공정 장비, 발전소 산업용 정유기, 전기차용 충전기, ES 이 모든 게 이 전력 제어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P&E 솔루션의 기업의 그 독보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얘기할 때 이 다음번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판매처를 보면은요. 삼성, LG, SK, 중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3사가 대략 50에서 55% 정도 될 것 같고요. 중국이 한 30% 정도 그 외에 이제 있고요. 해외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합작사를 설립을 했었어요. 예전에.
북경대학 핀 나이과기 유한공사라는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실제로 이제 정대택 그 대표이사가 그 각자 대표로 국내는 이제 그 국내 임원에게 맡기고 해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척을 해나가면서 뭐 유럽도 최근에 유럽도 개척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적극적으로 좀 타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의 매출처로 획보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노스볼트라는 그 회사예요. 여기에 최근에 190억, 아까 말했던 포메이션 장비와 사이클링 장비를 190억, 근데 연구 개발용 장비를 수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떴어요. 스웨덴 노스볼트의 이 피니 솔루션이 못했다. 이거를 이제 성공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90억 예전에 했던 거는 했던 거고 최근에 이 공정용에 들어가는 거, 실제 제작하는 거, 연구 개발용 말고 이 제작하는 거여서 이제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이 팩트 체크라고 좀 메모를 좀 해놨어요. 팩트 체크라고. 근데 이 배터리 공장을 보면은요, 이 반도체 산업, 반도체도 엄청나게 라인 안에 몇 조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만큼은 아닌데, 이 보통 공정에 보게 되면 라인으로 들어가더라거든요. 라인으로. 그래서 이 배터리 공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 하나에 보통 4기가와트가 들어간다고 해요. 4기가와트, 4기가와트. 근데 이 스웨덴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이제 신규 배터리 회사예요. 이제 4기가볼트 1라인에 있었고, 이제 1라인을 운영을 했었고, 2라인, 2라인을 최근에 하려고 하는데, 이 1라인에 중국 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다 중국 업체께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 업체 이름이 리리차이나 선도진흥이라는 회사인데 매출액은 한 8천억 규모 정도 되고요. CATL에 납품을 대부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각형 그리고 그런 걸 납품을 했었는데 이 스웨덴 노스볼스타가 약간 처음이니까 약간 자금력에서 재무적 이유로 약간 중국 업체가 단가 경쟁을 많이 벌이고 많이 다운을 시키고 있잖아요. 기술력은 한국 업체보다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은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이 라인에 이 중국 업체가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팔라인이라 8기가와트, 8기가와트 여기서 짧게 이제 8기가와트를 준공하는데 이제 이 라인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라인에서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신규 배터리 업체고요. 8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회사가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두 개, 특히 이 두 개. 이 삼성하고 LG는 100기가와트, 무려 25배 규모가 차이가 100기가와트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2024년도에 스웨덴 노스볼트가 24기가 아직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어찌됐든 요 이 라인에 보통 회사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이 라인 안에 4기가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4444. 그래서 요걸 보셨을 때 여기에 못 들어갔다고요. 이 라인에. 그래서 이 라인에 들어갔다는 걸 찾아봤더니 어디냐? 그랬더니 전공정에는 국내 회사 두 개가 있다고 해요. 국내 회사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어디냐? 제일기공과 CIS라는 회사가 들어갔어요. CIS는 극판공정 회사고요. 한국 회사 상장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일기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건 비상장 회사고요. 그리고 이 후공정에는 이번에 다시 선도지능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제가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본 결과 이 단가 아직은 이 스웨덴 노스볼스타가 비싼 그걸 지급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3기를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피니솔션이라는 그 장비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에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니솔션도 좀 더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피니 솔루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